Germany's planned acquisition of 35 American F-35 fighter jets has come under scrutiny following concerns that the US under President Donald Trump could disable the aircraft remotely. The fears have increased as Washington is moving closer to Moscow and has, in a way, alienated Europe as it presses Ukraine to sign a minerals deal. Designed to operate at supersonic speed that is twice the speed of light, with advanced stealth technology, and equipped with the most lethal weapons that has ever been created, Korea has left even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 like the United States, in a state of shock as it tests its next-generation fighter jet with abilities that threaten to change the dynamics of modern warfare.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F-35는 세계 최대 방산업체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로 미 국방부를 비롯해 한국과 영국,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각국이 도입한 기종입니다. AP에 따르면 F-35는 한 번의 비행으로 12시간 이상 채공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한 대당 가격은 1억 달러, 약 1,45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몰고 온 동맹의 균열이 미국이 만드는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독일에서조차 F-35 재구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과 유럽 등 동맹국에서 나오고 있는 F-35에 대한 우려와 재구매 움직임,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줄 영향은 무엇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독일을 비롯해서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던 국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킬스위치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킬스위치란 미국이 원격으로 전투기의 기술적 장치를 차단하는 기술적 기능을 말합니다. 일단 미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공식적으로 킬스위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면서도 F-35의 지속적인 운항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은 인정했고, 이러한 태도는 구매국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F-35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미션 데이터 파일 업데이트를 받을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때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이 얼마든지 업데이트를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사이가 나빠진 캐나다와 독일 등에서는 F-35 구매 계획의 재검토 입장을 취하며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캐나다는 원래 미국으로부터 F-35 88대를 구매해서 자국 의공군을 강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의 통제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 구매 계획을 재고하는 분위기입니다. 독일 역시 F-35 35대를 69억 달러에 구매할 계획이었지만 킬스위치 기술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미국의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걱정하며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밑에서는 미국이 독일에 판 전투기에 대해 원격으로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유럽과 독일, 캐나다 등이 F-35의 킬스위치 기능을 우려하는 것일까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광물 협정을 맺도록 압박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된 이후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킬 스위치 기능이 있는 전투기를 구매했다가 만일 미 펜타곤에서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그 전투기들이 작동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된 것입니다. 적의 공격이 아니라 동맹국의 결정에 의해 전투기가 멈춰버리는 상황,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유럽이 F-35와 F-16 등 미국산 전투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F-16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 우크라이나에 이 전투기를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F-16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F-16이나 F-35의 작동을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본 유럽은 미국산 장비에 의존해온 것을 한탄하며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F-35의 문제는 이러한 킬스위치 논란뿐 아니라 기술적 문제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의회 의원들은 2025년 국방수권법에서 F-35의 가동률과 임무준 비율이 형편없어 신규 구매를 48대로 제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출된 자료에 의하면 F-35는 가용성, 안전성, 유지보수성 지표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냥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임무수행 가능성은 F-35 최고 모델이 최고치인 66%로 이는 현대 전투기로서는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완전 임무수행 비율은 더 심각했습니다. 최고치가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F-35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 경우가 10대 중 2대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요 고장 간 평균 비행시간, 비정기 유지보수 평균 비행시간, 교체 간 평균 비행시간, 수리 소요시간 등에서도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결함덩어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미 폭스 뉴스조차 F-35는 결함, 지연, 그리고 비용 초과 의향이 선을 넘었습니다. F-35는 미 역사상 가장 낭비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F-35의 문제는 생산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미 국방부에 따르면 F-35는 지난 13년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질 결함이 있는 전투기를 제공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F-35의 결함은 총 871건에 달하며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록히드 마틴의 생산 프로세스와 책임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도 잘 팔리니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F-35에 대안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KF-21이 조만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레딧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캐나다가 F-35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옵션이라며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라인 허브도 캐나다에게 KF-21은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T-온라인도 미국 전투기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으로 카이의 KF-21 보라매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 카이의 KF-21은 F-35와 비슷한 현대적인 센서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유지보수가 더 쉽고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더욱이 단일 엔진의 K-35와 달리 KF-21 보라매는 2개의 엔진이 탑재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독일 등이 F-35 구매에 대해 재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과 록히드 마틴 측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이슈는 현재 유럽 내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F-35A가 갑자기 수직 추락하다 착륙 도중 폭발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1월 미 354 전투비행단은 훈련 중이던 F-35 전투기가 28일 오후 12시 49분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에서 착륙 과정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항공기가 크게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고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폴 타운젠드 354 전투비행단장은 조종사가 비행 중 오작동을 경험했으며 착륙 준비 과정에서 기내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고 영상에는 F-35가 랜딩 기어를 편 상태로 통제불능에 적어도 회전을 하다가 눈 덮인 지면에 거의 수직으로 추락하면서 폭발이 일어나 거대한 화염이 발생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는 조종사가 낙하산을 펼치고 탈출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2018년 이후 발생한 11번째 F-35 추락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로 향하던 F-35가 뉴멕시코에서 추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개발한 KF-21 전투기가 곧 양산에 돌입하면서 F-35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버 하이퍼스피드는 한국의 6세대 전투기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라는 영상을 통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먼저 이 전투기에는 장거리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4개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KF-21은 2026년이면 양상될 예정이며 블록1은 2026년까지, 블록2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완벽한 공대공 및 지대공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은 F-22와 놀랍게도 닮아 있었기 때문에 코리안 랩터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엔진도 강력합니다. KF-21은 슈퍼호넷의 동력을 공급하는 엔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GF414 2개로 F-35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KF-21은 유지에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 극한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오래된 스텔스 항공기와 달리 레이더 시스템을 고쳐야 할 때는 조종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주요 시스템에는 전자전 시스템, 적외선 및 자외선 발사 감지 시스템, 고급 레이더 및 통신 내비게이션 등이 있습니다. 조종석에는 사출 좌석이 있고 M4 카빈도 있습니다. 또 조종사를 위해 백업 산소 시스템과 전쟁 상황을 대비해 비행 조끼 밸브가 포함되었습니다.
기체 아래 주요 영역에는 장거리 미사일 7개를 보관할 수 있고 각 측면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보관합니다. KF-21에 장착된 주요 무장은 암람과 요크사이드 와인더입니다. 오른쪽 날개 아래 숨겨진 20mm 회전포를 운반할 수 있으며 대포는 덮인 개구구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대 전쟁의 역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F-35가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을 낭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혹평이 나오면서 F-35를 사려 했던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몰고 온 F-35 논란이 한국의 KF-21을 주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